방구석 꼰대들이 모였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지지고 볶으며 답을 찾아가는 방구석 꼰대들의 유쾌한 프로젝트 지금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박을 어디까지 도박으로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제가 리니지를 열심히 하지만 리니지를 말은 이렇게 하죠. 이거 거의 뭐 도박이지 뭐. 근데 나 애들한테 이거 게임 아니야? 이거 도박이야?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어디까지를 우리가 도박으로 보고 그 어디까지는 그냥 단순 놀이 어떤 우리의 즐거움인가? 이걸 좀 약간 정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쉽지 애매하네요. 않은 얘기인 것 같고요. 그 예전에 리니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우리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한번 뭐 성인용으로 뭐 청소년 뭐 불가 뭐 이런 등급이 됐던 것 같은데 그게 그때는 아마 뭐 PK 같은 게 되고 하니까 약간 너무 폭력성이 강하기도 하고 그다음 플러스 알파로 이제 왜 데이라고 하는 뭐 축제 뭐 축데이 뭐 이런 것들 무슨 강화 주문서 같은 게 있어가지고 무기를 강화하는 게 랜덤형으로 되는데 그게 또 워낙 고가로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뭔가 좀 도박성 이런 것들 때문에 사행성. 사행성 그죠 네. 사행성 때문에 그런 등급 올라갔던 것 같은데 뭐 금액이 얼마 안 했으면 도박이 아니겠죠. 뭐 실제로 우리도 이제 뭐 같이 친구들 이렇게 모여서 소액으로 뭐 재미삼아 그냥 오락거리로 뭐 카드를 쳤다 문제가 안 되지만 그 금액 일정 규모 커지고 하면 이제 그건 도박으로 간주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되잖아요. 금액적인 것과 반복적인 규모. 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두 분이 더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한국에서 도박이 원천적으로 이제 법률적으로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말 많이 듣지 않나요? 그 방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 아니면 해외에 가서 갔더라도 원래는 한국인은 카지노 가면 안 되는데 소액하고 왔으면 괜찮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명확한 기준으로 된 명시된 그 문장이 있나요? 얼마까지 괜찮다 이렇게? 없을 거예요. 없을 거고 그냥 사회 통념적인 기준으로 아마 돼 있을 아, 거라 그렇죠. 가지고 그게 어떤 판사가 판단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근데 근데 그런 거는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스포츠 토토가 우리도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토토가 있는데 그게 하루에 뭐 10만 원인가? 그거 뭐 그 정도 금액으로 이제 막아놓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런 것들은 좀 금액까지다. 명확한 부분이 있지. 예, 그러니까 로또도 하루에 내가 그 한 매장에서 10만 원어치밖에 못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10만 원, 저기서 10만 원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어 10만 원 이상 이거를 지금 그 스포츠 토토는 불법 사설 토토로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쪽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뭐 주변에 저는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예. 한국 법 자체가 일단은 너무 사람들을 못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게 카지노 출입 자체를 불법으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강원랜드도 못 가잖아요. 근데 요즘 다 전 세계 다 여행 다니는데 강원랜드 내국인 갈 수 있지 않아요? 강원랜드만 갈 수 있죠. 네네네네. 강원랜드만 갈 수 있잖아요. 거기 외에는 다 불법인데 뭐 요즘 사람들 전부 다 여행 어디 가면은 카지노 미국 라스베가스 갔다면 다 누구나 갔다 올 텐데 저는 그 법이 왜 존재하는지 참 그것부터가 일단 잘못된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법이 잘못된 뭐 딴 데 네. 사시니까 예,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그러게요. 이게 참 우리나라가 모르겠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꼬님? 네. 그러게요. 근데 그렇게 좀 막아 놓으니까 오히려 더 궁금하고 갔을 때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야 이게 한국 가서 잘 못하는 건데 돈 좀 더 쓰고 좀 더 한번 해볼까? 야 주변에서 누구는 뭐 대박 쳤다더라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장려하게 되는 게 아닐까? 뭐 역효과를 낸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좀 하긴 하네요. 저 어릴 때 그 이제 연예인 겸 그 가수였던 손지창 씨랑 손지창과 오연수였나? 그 둘이 이제 결혼한 부부인데 그 손지창 부부가 라스베가스에서 잭팟이 터져가지고 음, 그 뭐 몇십억을 벌고 그냥 그쪽 미국에서 눌러 앉아서 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연예가 중계에서 나오고 막 그랬단 말이죠. 음. 그때는 카지노가 불법이 아니었나요?
근데 그때도 결국은 이게 뭐 대법원 판례 같은 거 찾아보면 사회적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예를 들면 뭐 이제 카지노 같은 거 한 10만 원 미만으로 했다. 이런 것들은 무죄 사례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한 몇백만 원 이상을 썼다. 그런 거는 뭐 벌금형 이렇게 받기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되게 고무줄 잣대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불법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아까 오락적인 엔터테인먼트 요소 정도였다면 뭐 그거를 감안해서 뭐 오케이 그 정도는 뭐 일반 오락거리다라고 해주는 것 같고 그게 아까 우리 복권님 얘기한 것처럼 한 10만 원 정도가 뭐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범위인 것 같은데 뭐 그 정도 범위로 했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러면 뭐 괜찮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부분이 저는 카지노를 자주 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하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친구들이랑 일주일마다 이제 밥을 먹는데 카지노에 딸린 식당이 아까 말씀대로 잘 나와가지고 거기에 가게 되면은 간 김에 이제 아기가 생기고는 이제 아기들 때문에 출입이 안 되니까 안 하고 있는데 애들 없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세 달에 한 번꼴로는 항상 갔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슬롯 머신을 딱 썼을 때 나는 5천 원, 그러니까 5달러 넣고 했는데 진짜 잭팟 재수 좋게 터졌을 때 그냥 갑자기 한 500만 원, 600만 원 터지거든요. 그럼 나는 5천 원을 넣었어. 하지만 나는 소득이 사회적 통념상 엄청 그보다 높은 돈을 받아버렸다고 치잖아요. 그럼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닐 이게 것 말이 안 같아요. 되는 그렇게 거죠. 치면 우리가 복권도 10만 원까지 규제하고 있지만 그럼 1등 당첨되면 범법자가 되는 거니까 아니겠죠. 그러면은 이게 법이 되게 말이 안 되는 게 옳은 돈에 관해서만 죄질을 묻겠다. 따는 돈에 대해서는 우리는 묻지 않겠다. 이 말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본인이 가진 판돈의 규모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가지고 간 본인이 아, 베팅한 결과물이랑 네, 상관없이. 결과물과는 별개로. 그렇게 가는 거. 뭐 예를 들어 근데 1억 들고 와서 1억 다 꼴았다. 하지만 그거는 도박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그, 자기가 어느 정도의 자금 운용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연예인들 보면 원정 도박해서 그게 막 잡혀가지고 원정 도박한 게 들통나서 이제 뭐 처벌을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결국은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유명하니까 누가 옆에서 신고해서 걸린 거고 약간 이런 개념인 것 같아. 그것도 그렇죠? 그렇고 사회적 통념이라는 게 연예인들은 아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수입과 지출의 그 금액 규모가 일반인 저희들이랑 다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카지노 가서 오늘 한 50만 원 쓰고 올까? 많이 쓰면 한 100만 원 할 수 있겠죠. 뭐 해외여행 갔다 쳤을 때. 이 사람들에게 100만 원 정도의 규모는 아마 천만 원이면 잘 안 나간 연예인이고 좀 잘 나간 사람이 1억일 거예요. 그럼 1억 가지고 뭐 포커 치거나 룰렛 하거나 머신을 땡기더라도 좀 벌면은 뭐냐면은 100만 원 들고 가서 3, 400만 원 버는 사람 흔하거든요. 그거 다 꼬는 사람도 더 많지만. 그러면 1억 들고 가서 1억 다 꺼라도 통념상 너무 많은 돈을 도박에 쓴 사람이 되고 1억 들고 가서 5억 따면 저 사람 꾼이네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거니까 그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예인들은 규모가 다르니까. 연예인들은 네. 어. 그럼 이제 이게 사회적 통념이다. 그리고 어떤 10만 원이라고 정해져 놨다. 그러면 결국은 금액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게 도박이냐 도박이 아니냐라고 본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릴 때 우리가 아, 뭐 판치기 이런 거 하면 그 내 전 재산이 내가 3천 원인데 그래 3천 원 잡혀가야지. 다 털었어. 그 다 잃었어. 그러면 나 도박한 게 되는 건가? 이제 가슴을 그렇죠. 펴긴 했네요. 홀짝을 할 심지어 때 막 이제 예. 식비 다 탕진하고 그 식권 식이 해결이 안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건데. 식권 가지고 우리 저기 그 다 도박했잖아. 그 우리 다 결국은 우리 다 도박의 DNA를 가지고 이제 학교에서부터 조기 교육을 받아온 게 되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 판치기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판치기, 저는 홀짝. 약간 네. 공산주의 마인드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규모와 상관없이 가차 랜덤 모바일 게임, 애들이 하는 게임 19금 이하는 싹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아마 회사 입장에서는 BM이 하나 사라지는 거라서 힘들 텐데 그거 대신에 그 포트나이트처럼 착한 과금 있잖아요. 스킨에 집중해서 그래도 돈 엄청 많이 버는
애들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본질은 금액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업은 이제 그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뭐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고 우리나라도 뭐 15세 이상 그리고 19세 이상 동일한 게임을 그렇게 나눠 놔서 상점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 놓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 게임의 본질 자체가 어쨌든 내가 꾸준하게 노력을 하는 것보다 페이 투 윈 시스템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돈을 쓴 만큼 강해지고 돈을 쓴 만큼 바로바로 결과물을 내서 다른 경쟁자보다 내가 자본으로 눌러 그 밟아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돈이 된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코 그걸 버리지는 않을 것 같고 뭐 네,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도박은 금액에 정해져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나요? 뭐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뭐 어, 금액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네요. 뭐 그러면 개인적인 저희 네. 개인적인 도박의 정의를 한 번씩 얘기를 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 얘기를 안 그래도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게 어 굉장히 뭐 객관적인 지표로 이게 어떤 나올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재미있으면 그건 도박이 아니다. 근데 그 재미라는 게 진지해지면 그때부터는 도박이다. 음, 어, 괜찮네요.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장난이 아니게 되면 그때는 도박인 거지. 음, 저도 뭐 굳이 얘기를 해보자면 부정적인 삶에 뭐 인생이든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그건 도박이고 그게 뭐 재미의 요소 정도까지만 하는 거라면 뭐 그거는 놀이의 영역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이게 판치기를 해서 3천 원 잃었다. 근데 식비를 잃었어. 그건 그때는 도박이었던 것이고. 근데 내가 뭐 10억이 있는데 3천 원을 재미로 했어. 그건 사실은 내 삶에 뭔가 파멸적인 행위를 가져온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러면 뭐 3천 원 있으면 판치기 얼마까지 쓸 수 있습니까? 아, 3천 원 있으면 하면 안 되죠. 아예 하면 안 된다. 100원도 안 돼. 300원. 300원 정도. 네. 저 10분의 1 이거 정도. 네. 도박이라는 정의를 저는 약간 다르게 접근한 것 같은데, 도박이란 말이 나쁜 말인 거죠. 그쵸? 도박이라는 건 확률에 기대어서 뭐 하는 거니까. 그쵸. 그거 자체는 근데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방꽃님이랑 복꽃님은 좀 덜 그런데 방꽃님 정의에 빗대어 보면 도박이라는 용어 자체가 나쁜 행위에 맞아요. 약간 저는 포커스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도박이라는 거는 이제 범법적인 행위이긴 한데 저는 이제 나쁜 도박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내린다면 뭐 그렇게 아,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갬블링이라는 도박. 영어로 갬블링이라는 그러니까 표현이 좀 중립적인 어원인가요? 갬블링이 어원이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좀 약간 그냥 중립적인 것 같아요. 놀이에 저는 놀이. 갬블링 음. 예. 중립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인생을 건 뭐 갬블링 뭐 이렇게 뭐 뭔가 약간 승부를 본다 이런 느낌이 갬블링인 것 그렇죠. 같은데 국내에서는 뭐 도박이라는 단어 자체가 워낙 또 이제 그냥 이게 범법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거라서 아무튼 굳이 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정의 내린 거는 우리나라의 뭐 민법 형법상 정의 내리는 도박은 뭐 이제 그런 것들이지만 뭐 제 생각에는 그게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 그러니까 뭐 저는 그래서 뭐 오히려 내가 돈이 많이 있다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뭐 10만 원이나 100만 원이든 뭐 또는 뭐 몇백이든 그런 것들도 재미의 요소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은 거죠. 제가 이 말을 들은 이유가 저는 그냥 도박 정의가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간단했거든요. 그냥 기회비용, 그러니까 어떤 랜덤한 확률의 결과를 알기 위해서 뭔가를 지불하는데 그 기회비용이 돈일 경우가 도박이라고 저는 그냥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집고님 기준에서는 투자는 다 도박이네요. 투자를 그러니까 투자의 결과를 랜덤한 거라고만 치부를 한다면 도박이라고 보는데 전 투자는 랜덤의 결과라고 안 보기 때문에 도박이 아닌 거죠. 음, 근데 코인 같은 경우는 좀 논외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제 기준에서 코인은 그게 랜덤에 가까울 정도로 예측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결국은 기업의 가치라든지 그런 실적 이런 것들은 재무제표 잘 나타나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네, 내가 뭔가 랜덤한 게 아니라 이거는 기대감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근데 그렇죠. 코인이라는 것은 그런 뭔가 이제 현물이 있는 거 아니고 뭔가 개념에 의한 뭔가 이런 기대감에 의한 그런 것들이니까 일종의 랜덤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그러면 도박이라고 볼 수 있긴 그리고 하겠네요. 그 확률형 결과라는 게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보드게임 같은 것만 해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많이 했던 모노폴리, 그 부루마블 이런 거 보면은 주사위도 확률의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대로 이동을 하고 그 행운의 열쇠 이런 카드도 확률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는 건데 이 결과를 알기 위해서 나의 캐시가 들어가야 된다면 저는 그냥 도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선 이런 거랑 관계가 없이. 근데 이제 음. 한국의 통념에 따라서 도박의 정의를 내려야 한다면은 저도 비슷한 결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뭐 한국 현행법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어야 되니까 금액이 액수가 크면은 나쁜 도박이 되는 거고, 그럼 뭐 내가 그냥 뭐 내 재산에서 이 정도는 먼지 정도야. 그러면은 착한 도박 이렇게 가야 되는 거겠네요. 음. 근데 이 도박이라는 말을 쓸 때 떨어뜨려서 생각을 할 수 없는 개념이 이제 중독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돈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음. 들어요. 그러니까 소액이든 고액이든 어쨌든 내가 중독이 돼서 계속 하면 그 순간부터 도박이 아닐까? 그러니까 뭐 한 번 할 수 있는데 그걸 두 음. 번, 세 번, 네 번 자면서도 계속 생각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도박이 아닌가? 이런 그렇네요. 생각이 좀 인형 뽑기 들어요. 한다고 뭐 가게가 휘청거리진 않지만 그 행위 자체가 결국 중독을 일으키고 하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음. 있겠네요. 그리고 약간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결국 서구권의 문화가 이제 기독교 문화의 바탕으로 이제 형성이 많이 됐는데 그 기독교의 어떤 이제 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많은 사람들이 도박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운에 기대고 확률에 기대고 하는 거 그런 걸 다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갬블링의 어원이 게임이라라고 하면 그건 또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부정적으로 서구에서 보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갬블링? 갬블링이 어원이 왜 그렇게 나오냐면은 애초에 돈으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교환을 하면서 게임 원래 놀이를 할 때 교환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애초에 이게 돈이 아니었던 거지. 근데 우리가 음, 쭉 살아오고 인간들이 이제 진화하고 더 잘 살게 되면서 최적화를 시키고 아 이게 현찰이 오고 갈 때, 화폐가 오고 갈 때 사람들이 더 집중을 하고 몰입도가 커지는구나. 진화를 한 거지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어원으로 봤을 때는 어떤 뭐 놀이나 어떤 뭐 음, 그런 거였지만 이게 돈과 결부되면서 갬블링이라고 갬블이 되었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직고님 아까 이제 결국은 투자의 영역과 도박의 영역이 좀 다르다라고 구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 재산을 테슬라에 몰빵을 했어요. 예. 그는 투자인가요, 도박인가요? 그거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랜덤한 결과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테슬라에 몰빵을 한 사람이 그냥 나는 대충 잘 모르겠고 이 회사에 대해서 그냥 근본 없는 믿음이 있어. 랜덤한 결과에 내 전 재산을 몰빵한 거잖아요. 그 애는 도박인 아,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안 근데 한 사람은 도박이고, 내 공부를 하고 확신 있는 사람은 투자다. 그렇죠. 왜냐하면 근데 그게 공부를 했다고 해도 결과가 안 따라오지만은 최소한 자기는 이 논리를 바탕으로 이 금액에서 이 금액 재무제표랑 보고 테슬라의 성향을 봤을 때 요것 번은 더 올라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했으면은 그 사람은 투자를 한 거죠. 그러면 뭐, 그러니까 그 금액의 여부는 또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돈이든 아니든 그거는 뭐 투자와 도박을 가르는 요소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네, 저는 그냥 말 한마디가 정리하기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도박이 왜 복권님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 돈의 규모랑 상관이 없어야 되냐면 왜 돈의 규모랑 상관이 없는지 얘기를 하려면은 도박 이꼴은 불확실한 랜덤한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돈을 넣어서 결과를 확인하는 행위. 요거로 보기 때문에. 투자가 근데 원래 불확실하잖아요.
불확실하지만 랜덤한 결과잖아요. 랜덤한 결과. 랜덤하진 않지만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면 불확실한 것에다가 내가 뭔가를 베팅하는 거라면 아, 그러면 불확실을 빼버립시다. 랜덤한 결과에 기회비용을 현찰로 지불을 하고 결과를 보는 행위. 그게 도박. 음, 뭐 저는 여기 한 방을 걸어본다 이런 느낌으로 치면 뭐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 커지면 이제 그래 내가 여기 한번 질러보자 이런 것도 일종의 저는 갬블 게임 한 방 해보자 이런 걸로 보이긴 하는데 저 그거는 이제 개인의 그런 관념 차이니까 전 직고님의 생각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찔끔찔끔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향이 그렇다며요. 나는 네. 이게 랜덤한 결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불확실하니까 내가 뭐 확실성 있으면은 저도 찔끔찔끔 안 하겠죠. 이게 제가 그 주식을 도박처럼 좀 해봐가지고 한참 한 몇 달 진짜 뭐 아침에 눈 뜨면 8시 반 장 시작 전에 시장 그 유동성 보면서 나름의 어떤 그 지표 판단 지표를 제가 세워서 그걸 제 나름의 학습을 해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저는 투자라고 하지 않고 도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내가 공부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투자 가치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런 것들이 꼭 재무제표를 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단순히 그 하루하루의 시장 변동성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는 내가 거기에 확신을 가지는 거잖아. 아, 얘는 오늘 올라가래다. 얘는 오늘 내려가겠다. 근데 이거는 저는 도박이라고 보거든요. 도박식으로 한 거지. 예, 그러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좀 네, 살짝 우리 직고님의 말에 약간 좀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살을 좀 더 붙여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뭐 이거 그냥 뭐 딴지를 걸려는 거 아니고. 예. 아니요, 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냥 이게 투자랑 도박이 굉장히 걸쳐 있는 영역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도 크게 대전제를 동의하는 거는 결국은 부작위로 나오는 그런 확률에 대해서 금전적인 걸 베팅하는 거는 일단 도박인 것 같아요. 금액이 적고 낮음을 떠나서. 근데 그게 꼭 이제 무작위한 건 아니더라도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뭐 가지고 어느 규모가 커진다든지 너무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걸 하게 되면 뭐 그런 것도 일종의 갬블링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 아, 이것도 레퍼런스가 있는 뇌피셜이긴 한데 제가 어느 사이언스 그 채널에서 본 게 있었어요. 도박에 중독되는 사람은 그 지능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걸 전제하는 게 아니고 평균보다 높은 사람이 더 도박에 더 잘 중독이 된대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 전 세계 평균 IQ가 90 얼마 정도라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100 이상 넘어가는 사람이 도박에 중독될 확률이 훨씬 높고 그 제일 심한 구간이 100에서 뭐 120 몇 사이 이렇게 돼 있다 하던데 그거를 이제 레퍼런스로 저희 뇌피셜은 그렇게 따졌을 때 한국인들이 제가 개인적인 추측컨대 평균 IQ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DNA가 있다고 얘기가 성립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의 개인적인 추측은 우리는 전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확률을 계산을 하면서 할 것 같아요. 내가 요번에 꼬랐으니까 다음번에는 그것보다 더 올랐기 때문에 그 마음가짐으로 계속 하다 보면 중독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이번에 꼴랐다고 이번에 다시 한다고 뭐 확률이 바뀌는 거 그런 거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런 가설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리니지의 핵가금러가 딱 두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대만이거든요. 대만이 굉장히 IT 강국이고 걔네들도 뭐 높잖아. 공부 잘하는 애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직고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뭐 IQ 150 되는 사람들은 진짜 전문 갬블러가 되거나 아예 그냥 뭐 투자 전문가가 되지 우리처럼 이렇게 어설프게는 안 할 거예요. 근데 딱 그 100에서 뭐 110, 뭐 120 요 정도 구간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름 계산을 하는 거지. 그렇지. 나름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이 그 150, 정확하지 않아. 100, 그 150, 160이 만들어 놓은 그 틀을 이길 수는 없는 거지. 네.
그래서 중독에도 빠지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네요. 이건 뇌피셜이긴 한데 굉장히 근거는 일리는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